네, 여러분들 이제 10시 30분 방송 시작할 텐데, 어제 제가 해지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지주를 아직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해지주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래서 인플레에 의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것을 해지 매입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을 해지주라고 한다. 라고 여기 써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식이나 보험회사 주식 등의 자산 가치의 큰 회사의 주식이 해지주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해지주랑 우리가 아는 해지주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는 해지주는 부동산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해지주 뭐가 있나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해지주. 일단은 이거 여기까진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인플레에 의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단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하락하는 거고 하락한다고 우리 모두가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지주라는 것이 하락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해지주 딱 이 해지주라는 세 글자 안에서 지수가 하락하면 얘네들이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해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해지주 한 분밖에 모르시나요? 해지주? 여러분들 한 분밖에 모르시면 안 돼. 양지사 그리고 신라섬유가 일단 대표적인 해지주 대표적인 양지사 신라섬유 요거까지 합쳐서 또 원래는 잠깐만 원래 이 친구가 지는데 잠깐만요. 이 친구가 유통비율 이 친구 좀 많은데 원래 이 친구도 살짝 들어가긴 했었는데 원래 양지사 신라섬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해치주입니다. 얘네가 해치주인 이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시는지 왜 얘네들이 대표적인 해치주일까요? 양지사랑 신라섬유가 왜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뭐길래 얘네들 판매하는 거 보면은 섬유에서 양지사는 다이어리, 종이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왜 그래서 해치주지? 다이어리랑 뭐 섬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서 얘네가 도대체 하락장에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고 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해치주의 작년하고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뭐 SCI 평가정보,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이 친구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왜 빠졌냐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것과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에는 이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해지주가 맞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양지사 신라섬유는 품절주죠. 품절주가 뭐냐? 뭐 여러분들 이제 시집 가거나 뭐 장가 가거나 하면 품절녀 이렇게 할 뜻이 이제 품절되었다 이런 뜻은 비슷하죠. 일단 유통 주식 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다 보면은 유통 가능 주식 수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 있으면 그냥 100%다 유통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그냥 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주식이 누가 그냥 가지고 묶어놓는 거 아니면 어차피 이 가지고 묶여있는 종목들, 뭐 묶여있는 주식들도 유통이 가능하니까 전부 다 유통 가능한 주식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외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들을 이제 우리가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친구들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 모든 주식 수 중에 모든 유통 물량 중에 90% 정도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를 이제 요런 품절주라고 해서 유통 주식수가 거의 없는 여러분들이 거래가 가능한 주식수 자체가 이제 그 10%도 안 되는 물량. 그러니까 물량이 작으면 도대체 그래서 품절주인데 왜 해지 주고 왜 올라가는지
그쵸?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품절주면 다 해치주인가? 그건 아닙니다. 품절주가 왜 해치주에 들어가냐? 유통 물량이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이 적은 금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라섬유 양지사가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시가총액이 3,200억인데 3,200억에서 10%만 운영이 가능해, 유통이 가능해. 그러면 몇 억이죠, 여러분들? 300억입니다.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3,2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3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00억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굉장히 작은 친구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등락률이 큽니다. 왜 등락률이 크냐?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등락이 크다는 거는 이 친구가 수익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고 하락이 볼 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락이 왜 크냐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뭐 세력이 움직이기 쉬움이라는 것도 있는데 세력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보통 이 해치주들은 세력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몰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지사는 시가총액이 3,2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300억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통하는 그 개인들의 물량으로, 개인들의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이 친구의 시세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절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많은 개인들, 뭐 외인들은 개인들이 또 양지사 사네? 또 올라가겠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발 담가볼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고,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하락이 오면은 양지사나 담가볼까? 아, 시장 하락 오니까 또 이 개인들 양지사에 몰리겠지? 이러면서 담그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품절주가 되는 거다.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이름을 알려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시는 품절주에도 들어가고 뭐 어느 섹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어찌돼 보면은 이 주식으로도 여러분들 광고가 될 수 있죠. 광고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어차피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포스코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자, 포스코 수산화 리튬 국산화 첫 발을 떼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언제죠? 6월 13일이니까 그제 이슈입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는 다들 아시죠? 2차전지의 대장주 아닙니까? 2차전지의 대장주로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상승세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죠?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 다른 2차전지들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똑같이 2차전지를 한다고 해서 2차전지를 다루는 회사다 해서 에코프로만큼 올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가 이 2차전지 시장에서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가 차이가 나길래 그냥 대형 기업이어서 대형 기업은 포스코도 대형 기업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른 회사들도 큰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코스모, LNF 이런 친구들도 결코 작은 데 아니고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친구들 결코 작은 친구들이 아닌데 왜 유독 에코프로만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는 또 가족들이 있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M, 뭐 에코프로 어쩌저쩌고 막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을 한다고 하니 이 친구들의 특징은 에코프로의 특징은 원재료부터, 그러니까 하나부터 이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자회사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자회사에서 생산을 한다. 뭐 그런 자회사에서 생산을 한다는 종목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에코프로만큼 크지는 않고 에코프로가 일단 이 광고를 많이 했죠.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이름을 많이 알렸고 뉴스도 많이 나왔죠. 에코프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은 한 2년 전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회사에서 거의 다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남들이 1을 벌고 이 에코프로는 2를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업이익이라던가 좀 더 클 수 있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포스코도 수산화 리튬 국산화 첫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는 포스코도 수산화 리튬을 우리 손으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원래 이제
여러분들 히토류 아시죠? 어떻게 보면 히토류까지 엮이게 되는데, 히토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의존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서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 국산화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포스코나 에코프로나 나중에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때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지금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 가시나요?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는 좀 가시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 안 가시나, 가시나, 안 가시나, 오늘, 여러분들 보시나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오케이. 이해 가신다 하시면은, 그럼 이제 포스코 친구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포스코 친구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죠. 포스코. 자, 어디 갔나.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봅시다.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이 친구가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여러분들? 38만원, 39만원 이 정도 가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비싼 주식 중에 하나죠. 일단 38만 9천원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임이 37만원. 원래 이 친구도 한 10만원대 이렇게 됐었는데 10만원대에서 지금 현재 30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두 개가 30만원대인 거 비해서는 이제 다른 것들은 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스코 홀딩스 지금 최근에 이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상승세에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50%밖에 상승이 안 나왔어요. 에코프로라고 하면은 친구는 상승세가 한 400% 나왔거든요. 400% 나온 거에 비해서 포스코홀딩스는 아직까지 50%밖에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40만원 부근에 상당히 이 친구 많이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찍어준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기간은 이 친구가 좀 더 길지만요. 그래서 이때는 40만원을 좀 뚫어줬다가 2차전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신에 이 친구는 여기 한번 뚫어줬던 만큼 어떻게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40만원이 두터운 부분, 두텁고 뚫기 힘든 약간 콘크리트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친구 보시면 이렇게 61선과 21선도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거의 다 올라왔고 지금 현재 11선, 5일선 안정적이게 다시 한번 반등 시작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근래적으로 본다면은 38만원, 그리고 39만원, 39만원이 맞는데, 저 좀 보수적이게 38만원까지 볼게요. 원래는 이제 39만원 부분에서 지지라인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39만원에서 쌓아서 40만원을 돌파를 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40만원 돌파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40만원 뚫어주면 당연히 신고가 구간인 42만 5천원 부분이, 42만 5천원 구간이 당연히 저항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39만원에서부터 42만 5천원, 42만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정도의 상승만 해도 한 7%에서 8%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39만원, 그리고 38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흐름상 지지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쌓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지금 현재 잘 쌓고 있죠. 그래서 요 잘 쌓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40만원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 3차로 하실 때는 36만원 부분,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시장이 조정이 크게 오면은 36만원도 오겠죠. 그래서 36만원까지 오면은 이 구간을 이제 3차 분할 구간으로 보시고, 일단 1차 38만원, 1차 39만원, 2차 38만원, 3차 3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나 잡소리 좀 많이 했나? 포스코 DX,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일단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디죠? 11,000원 부근에서, 11,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와주는 지지라인 쌓아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 13,000원 저항이 있습니다. 13,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는데, 요 13,000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5,000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13,000원은 이번에 최근에 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0원은 뚫기 힘들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고, 물론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다른 친구들이 신고가를 가게 된다면 이 친구도 15,000원 뚫고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볼 땐 여러분들 가족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가족들, 이 친구의 가족들이 신고가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시원하게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3,000원 부근에서 요 저항대를 뚫어주는 돌파 흐름, 우리는 그 돌파 흐름을 볼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웬만하면 12,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12,000원 아래서. 지난번에 이 친구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전하게 가신다면 항상 모든 종목 61선 손절 라인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 이제 11,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는 12,000원부터 아래로 분할 매수 보시면 되시고, 일단 13,000원 돌파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까지 다른 게 눌렸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스코 DX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이 친구 지금 현재 5만원대이기도 하고, 오늘 금일 오늘 시간에서 조금 갭을 띄웠어요. 시간에서 8% 정도 상승이 나왔어서 갭을 띄우고 난 다음에 음봉으로 갭을 메꿔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한 55,000원 좀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좀 떨어져서 다시 지지라인을 쌓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52,000원 부근 지지라인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음봉으로 보신다 하시면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지지라인 쌓아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다가 장 마감까지 안 내려온다면 거기서 그냥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52,000원까지 온다면 52,000원에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52,000원에 걸어두고 안 걸리면 그냥 마감가, 종가. 안 걸리면 종가. 52,000원 걸리면 5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에서 갭을 띄우고 갭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갭 상승한 다음에 음봉으로 내렸을 때 다음날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다가 빨간불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52,000원 한번 걸어두시고, 당연히 1차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1차 매수인 거고, 2차적인 매수는 이제 5만원 잡겠습니다. 5만원. 요즘 키보드가 2번씩 눌려요. 너무 민감한가, 이 친구가? 5만원 2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거 또 보셔야 되죠. 자, 일단은 5만원까지 보시고, 6만원 저항대. 6만원 저항대. 네, 6만원 저항대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6만원 저항대인데 사실 이 6만원도 그렇게 막 두껍다기보다는 좀 뚫어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막고서 갭 상승을 해서 띄우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지라인 좀 더 쌓다가 6만원 돌파 흐름 나와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MT
이건 리튬 관련주죠. 리튬 관련주에도 들어가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 다른 리튬주처럼 좀 쌓아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25,000원 지지라인 쌓아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면서 3만원이 좀 저항이 있습니다. 3만원이 좀 저항이 있는데, 25,000원 지지라인. 내가 보기에는 3만원은 좀 금방 뚫어줄 것 같은 이 친구 포스코들의 좀 그 이슈를 띄워주면서 포스코 친구들이 전체 다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친구도 같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항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00원 지지라인 잡으시고, 뭐 매수 구간은 지금 현재도 뭐 26,000원 밑에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6,0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잡아주시면 되시고, 이 친구는 좀 매우 보수적으로 좀 그냥 좀 떨어지는 구간을 별로 안 잡고 본 다음에 23,000원 정도까지, 네, 23,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손절 라인 잡아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아래서 분할을 하고 3만원 구간까지 뚫어주는지 요 구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는데, 이 친구도 지금 현재 너무 고점이죠. 고점이기는 해요. 고점이기는 해서 얘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면 3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일단은 장 마감까지는 지켜보다가 35,000원까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35,000원 까지 떨어지면 좋은. 어찌되든 여러분들 이 친구가 고점이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최근까지도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친구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친구는 또 시가총액도 그렇게 낮지는 않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뽑아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다른 포스코 종목들보다. 다른 포스코 종목들은 조금 찔끔찔끔 나왔다면, 물론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조금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는 좀 시원하게보다는 찔끔찔끔이 좀 많죠. 찔끔찔끔이 좀 많고, 이 친구는 그래서 35,000원 부근까지는 떨어져 주기를 바라지만, 안 떨어진다 해도 35,000원 아래부터는 36,000원 아래부터 분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6,000원 아래에서부터 분할 잡아주시면 되시고, 당연히 여러분들 목표가는 어디에요? 신고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 위에 부분에 저항대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막 쉽지 않을 수 있지만, 4만원이라는 구간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4만원 구간 돌파 시도하려다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지지라인 쌓아주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N자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돌파 흐름도 보여줄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N자 보여주려면 적어도 35,000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5,000원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 마감 때까지는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 분봉상으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는 있어요. 떨어지고는 있으니까 장 마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포스코 퓨처엠. 오늘 오랜만에 딱 30분 다 채우겠네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이 친구 보시면은 지지라인을 지금 현재 쌓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쌓고 있죠.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지지라인 이탈 할랑 말랑 이런 식으로 좀 쌓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막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한 35만 8천원? 36만원? 지금 이 구간도 나쁘진 않은 구간인데, 물론 여기보다 더 안 떨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지라인 잘 받쳐주면서 갈 수도 있는데, 37만원, 일단은 37만원,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안전한 구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지라인 잘 받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두텁지 않은 지지라인이라도 잘 받쳐주고 갈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37만원 일단 지지라인 보고 40만원 저항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만원 저항인데, 이 친구도 40만원 뚫으면은 거의 신고가, 이 친구 신고가가 42만원 부근이라서 40만원 뚫어주는 순간 신고가 가겠죠. 어찌되었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37만원을 이탈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신고가까지는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밑에다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분할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분할은 35만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포스코 관련 친구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플러스 알파 정보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전원 점검 집중 지원이라고 하죠. 최근에 여러분들 수소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뜨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개인정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담당자분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점심시간이니까 그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장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